안녕하세요. 유장근입니다. 옛날에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전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도슨트로 있습니다. 도슨트가 혹시 뭔지 잘 아시나요? 보통 그 큐레이터하고 도슨트를 혼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큐레이터는 미술관에서 그 전시 전체를 기획해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는 사람이고, 그 큐레이터의 기획에 의해서 전시가 된 작품들, 그거를 관람객들한테 설명을 하는 사람이 도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람객들한테 직접 접촉을 하면서 도슨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도슨트의 내용하고 제가 어떻게 도슨트가 됐는지 그 내용을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나요? 이태리의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의 식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아니고요.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 1495년도부터 97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통 그때 당시의 성화는 후광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후광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원근법이 아주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실점이 예수님의 머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원근법이 탁월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현장을 가보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면 그 벽과 이 원근법의 선이 같이 연결이 돼서 마치 그 한 벽이 끝까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답니다. 여기 식당에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수도사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끔 했기 때문에 식당에다가 그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림을 알면 알수록 점점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셨나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840년 작품이고요. 한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은 노예선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여기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바로 전인데 배가 한 척이 있고, 이쪽 밑에는 사람들이 바닷속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노예선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 가지고 자메이카로 가는 중에 400명의 노예를 싣고 가다가 130명의 노예를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왜 이 그림을 터너가 그렸느냐 하면, 터너는 아주 숭고하고 위대한 자연 속에 아주 미미한 존재의 인간을 주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1840년 되면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영국이 한창 번성을 할 때죠. 근데 노예가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1807년도에 영국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 성행이 그냥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1870년도에 일어난 사건을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노예제도에 대한 반발, 사회적인 문제를 폭로하고자 한 목적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림을 그린 기법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그림이 굉장히 혹평을 받았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만 그림이다라고 해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1840년대 이후에 인상주의가 나옵니다. 이 그림이 인상주의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탁월한 감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붉은 빛깔, 이거는 사실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를 묘사하기도 했고요. 이쪽에 어두운 빛깔의 것들은 폭풍우가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암울함, 이거를 표현하는 그림이기도 한 그림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전데요. 지금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수묵화를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거시와 미시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대만의 화가 양슈즈라는 대만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수묵화 하면은 동양화의 산세나 이런 거를 기록하거나 그림 그린 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가도 그렇고 대만 화가도 그렇고 지금 전시하는 거는 수묵으로 만든 추상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 그림도 그런데요. 이 그림을 그린 양수주라는 화가는 사실은 동양화나 수묵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화가인데, 그래서 필법이 보면 동양화 필법이 아니라 서양화 필법으로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는 나지는 않는데 이게 콜라주 기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다가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림으로 완성했는데, 그게 마치 한 폭의 그림인 것 같은 그런 서양화적인 기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슨트를 하면서 좋은 게요. 기업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미술이고요. 기업에 있을 때는 전혀 관심을 가져보지도 않았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분야를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다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모르던 새로운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지도 못했던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기쁨, 그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정말 배우는 즐거움,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끼게끔 했고요. 그걸 가지고 또 모르는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정말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될 때, 그게 저로서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제대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아주 즐겁게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도슨트를 하게 됐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그만둔 지 6년 차입니다. 백수 생활을 했죠. 백수는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산티아고 가요. 산티아고가 뭔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성지 순례인데 부부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데? 800km를 걸어가는 거라는데 진짜 이번에 한번 제대로 가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800km를 걸어가? 미쳤어? 800km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거를 걸어서 간다는 겁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야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겠습니까? 나 안 가, 못 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다시 백수 생활을 들어갔죠. 근데 백수 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한 산티아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뭔가 전환기가 필요한 것 같다. 같이 여행 가자. 다시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당신 얘기한 산티아고 우리 갑시다. 그래서 퇴직 후에 한 1년 3개월 정도 됐을 때 산티아고 여행을 출발을 해서 갑니다. 사진이 아름답고 이쁘죠. 근데 산티아고 여행은 800km를 걷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양 발바닥 다 부러져가지고 터졌었고요. 잠자리 진짜 그렇게 제대로 된 잠자리가 없습니다. 임시 잠자리, 2층 침대 같은 데서 잠자리를 하고 먹는 거 그거 제대로 되지 않고 씻고 하는 것들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거는 여행이 아니라 고행 아니면 수행입니다. 그래서 고행 아니면 수행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여행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가 하면, 제가 안갯길을 걷는 건데요. 혼자 가면서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립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건 안갯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안갯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데를 걸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없는데 그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그게 내 인생을 충실히 사는 거에 전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합니다. 사랑의 공식을 찾았습니다. 사랑은 감사 더하기 겸손 더하기 희생이다.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사랑의 출발점일 것이다. 사랑의 출발은 감사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내 태도는 줄 것이다. 사랑의 태도는 겸손이다. 그런데 사랑의 완성은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할 때 그게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희생이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공식이 제가 그 산티아고 어려운 여행을 한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주의 권유도 있고 해서요. 책을 한 권 그 여행 관련된 책을 써보라고. 그래서 그럴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 조금만 노트, 손바닥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노트입니다.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메모를 했다가 숙소에 돌아가면 이 큰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일기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정리된 거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정말 다시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도 받고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 책 내자 해서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타자를 쳐본 적도 없죠. 독수리 타법으로 쳐가면서 원고를 완성해가지고 출판사 선정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책을 한 권을 냅니다. 산티아고 길의 소울메이트인데요. 이 책을 낸 거는 저한테 제가 그 퇴직 후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저는 제가 책을 쓰리라고 직장을 다닐 때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책을 그냥 쉽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랬었습니다. 책을 쓰는 게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기분 좋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제가 감히 책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되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 게 책을 낸 거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글을 쓸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내 글을 쓴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이 글이 좋네, 재밌네 라고 생각할 줄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책을 보고 제가 쓴 글을 보고 출판사의 편집국장이 글을 잘 쓰셨습니다 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내가 글을 잘 쓴다는 거를 책을 내고서야 알았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잠재력을 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리라고 보는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한데 그 잠재력이 어떤 건지를 아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잠재력을 개발하자. 그래서 제 퇴직 후의 인생은 제 마음대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펼치는데 어떻게 펼칠 것이냐를 생각했죠. 제가 직장을 다닐 때까지 삶의 기준은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르게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뭐 그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의 인생에서는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는 게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닐까라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결국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닐까 해서 봉사하는 삶을 제 나머지 인생의 삶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서울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다음 연사가 호스피스에 관련된 주제로 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는데 4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깨닫고 있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국어 여기 이분들을 만나 뵙고 왔고요. 퇴직 후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게 재미가 있어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강사까지 하게 됐는데 현재 HSK 5급 따가지고 있고요. 6급 뭐 도전하려고 하고요. 최고 등급입니다. 6급이. 그 도전하려고 하고요.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정말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시작한 도슨트입니다. 이것도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리홍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관람 온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슨트는 제가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미술관 말고 그 서울 시립미술관 중에 북서울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슨트 양성 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을 어제 마쳤고요. 그 어제 교육을 마치면 교육을 마친 사람한테 도슨트를 할 시험을 볼 기회를 줍니다. 그 시험을 다음 주에 볼 거고요. 그러면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북서울미술관 거기서 도슨트도 같이 활동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책을 쓸 때 그 책에 글은 제가 썼지만은 사진은 모두 아내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도 산티아고에서 걸으면서 집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달팽이 2마리가 정말 씩씩하게 더듬이 고추 세우고 씩씩하게 가고 있죠. 제가 이 사진에다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달팽이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만 가냐? 우리도 간다. 달팽이는 달팽이의 속도로 자기의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속도로 저희의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이 어느 인생이 더 좋고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자신 있고 의미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